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랑 9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이었으나 반등이 시도됐고요. 애플이 AI 지원 아이폰을 출시하겠다고 제가 준비할 때는 예정이었지만 이미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RS의 어디스의 타겟은 부자들이다라는 얘기, 보잉 이야기 잠깐, 알츠하이머 치료의 돌파구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식이 폭락한 후에 주가 선물이 오늘 상승세로 돌아섰죠. 지난주에 S&P 500는 4.3% 하락하면서 2023년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8% 하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9% 하락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주시할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연방준비은행이 이달 말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크게 인하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목표 금리를 최소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널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지난주 입은 막대한 손실을 일부 회복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395포인트, 약 1% 상승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Dow rallies 600 points on Monday라고 되어 있네요. S&P 500는 0.7%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이 보잉의 주식이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 캐터필러도 1% 이상 상승했는데 기술과 통신 서비스는 S&P 500의 최고 성과를 보인 부문으로 각각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를 추종하는 블룸버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토탈 리턴 인덱스는 1.4% 상승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2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3.732%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679%로 3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블룸버그의 달러 현물 지수는 0.2% 상승했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0.5% 하락한 142.95엔을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은 1.3% 상승, 이더는 1.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새로 S&P 500에 편입되는 벨 테크놀로지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개장초 각각 4.5%, 11% 급등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9월 첫 거래 주간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식에 대한 어려운 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그래서 S&P 500은 4.3% 폭락했고 나스닥은 5.8% 급락했고 또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는 2.9% 하락했고 뭐 이랬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8월 고용보고서와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비농업 임금 총액은 14만 2천 명으로 증가해서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6만 1천 명 증가를 밑돌았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4.2%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은행이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내릴 결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주시할 텐데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각 수요일과 목요일에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0시에 팀 쿡이 나와서 새로운 AI 지원 아이폰에 관한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애플이 AI 지원 아이폰 라인업을 공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02년 말에 오픈 AI의 챗 GPT 출시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챗 GPT,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죠. 몇 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을 비롯한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자체 AI 챗봇과 생성형 AI 도구를 출시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3년 말 엔비디아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자, 2024년으로 앞당겨진 AI의 큰 주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jet과 관련이 있으며 기술 기업들은 휴대폰과 노트북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올해 초에 삼성은 AI 기반 갤럭시 S24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델, HP, 퀄컴과 같은 기업과 협력해서 여름 동안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새로운 AI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 구글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게 구글의 픽셀 9입니다. AI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는 압도적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대신에 사진 편집, 챗봇과의 대화 또는 동영상 라이브 캡션 제공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애플은 이런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6월에 발표된 AI 기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아이폰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이 애플 인텔리전스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폰 15 프로와 같은 최신 애플 기기와 일부 최신 아이패드와 맥도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억 명의 아이폰 고객에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플의 이러한 어떤 그 인텔리전스를 통해 고객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이 매출 거의 5분의 1을 창출하는 중국에서는 AI 모델이 출시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유럽에서 출시하려고 하면 EU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즉시 출시하지 못하게 규정 때문에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자는 비교적 독점적인 클럽의 회원이 될 텐데 애플의 업무는 고객이 새 기기를 결제하고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팀 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또 다른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을 시작하면 시즌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수 있지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하웨이가요, 웹사이트에 이렇게 발표했네요. 월요일 신형 트라이폴더 스마트폰에 대해서 270만 대 이상의 예약을 받았다고요. 중국 회사인 화웨이는 토요일 정오에 메이트 XT에 대한 예약을 시작했고요. 이는 화요일 새벽 베이징 시간에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보다 이틀 앞선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춧가루 좀 뿌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IRS가 40만 달러 미만의 세금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영역은 소득에 관계없이 세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The IRS is working on plan to avoid increased audits on taxpayer making less than 400,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을 적게 벌지 않는 그 대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어디를 옮겨가겠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부 경고 신호로는 암호화폐 수익과 부당한 세금 감면을 포함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레드 플래그이 뜰 거라는 얘기고요. 최신 데이터북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제출된 모든 신고서에 대해 IRS는 2023년 회계연도 말 현재 개인 신고서의 0.44%, 법인 신고서의 0.74%를 조사했습니다. 오늘 보잉이 주가가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보잉이 노동계약 체결 약 3만 3천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파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계공업 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아직 노동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임시합의에는 4년에 걸쳐 25%의 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은 목요일 이후 만료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노동자들이 1년의 실수 이후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보잉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 경영자인 스테파니 팝도 이번 계약에서 임금 인상과 혜택 개선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바이오젠과 아이 사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레켐비가 정신을 손상시키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돌파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NBC는 지난해 출시 이후 진단과 치료를 받는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환자들과 레컴비의 치료를 받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환자는 레컴비가 정상적인 삶의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치료법은 뇌 부종이나 출혈의 위험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